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영광입니다. 네, 오늘 2020년 3월 1일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안 보이던 김영광 실장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많은 댓글 다시는 분들이 네. 어제 오늘 김영광 어디 갔냐고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어디 갔다 왔어요? 제 고향에 가서 봄맞이 좀 하고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배수로도 파고. 네, 그래 잘하셨어요. 배수로 파시는 거 잘하신 거고. 지금 보니까 오늘 3월 1일 오늘 보니 3.1절이다 그래갖고 문재인 대통령은 배화대학교 옛날 배화고녀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3.1절 기념사 하면서 홍범도 장군 유해 모셔온다. 뭐 그 얘기가 전부였고. 김원봉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오히려 눈길을 끄는 것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기자간담회 했어요. 이야, 뒤끝 장렬입니다. 그러니까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렸으니까 네. 그런 반응 보일 수밖에 없죠. 네, 반응 좀 잠깐 소개해 주시죠. 네. 뭐 띄워놨는데 제가 뭐 요약 정리해드리면은 네, 비례민주당을 창당할 작정이라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네. 이해찬 대표가 직접 네. 지난번 뭐 5명이 모여가지고서 네. 뭐 낄낄대면서 뭐 심상정이하고 어울리는 거는 뭐 똥물에 네, 뭐 네. 뒹구는 것이다라고 네. 얘기한 모욕적인 발언을 했으니까 네, 네. 이해찬이가 입장을 밝혀라. 네. 비례민주당을 창당하지 않겠다고 네. 비례민주당 창당에 나선다면은 네.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두 가지다. 어떻게 가만 안 있으면 어떡해요? 이제 지역에다가 예, 지금까지 정의당과 민주당은 네. 여권일 때도 야권일 때도 네, 네. 대통령 못 가졌을 때도 사실 많은 지역에서 후보 단일화 흔히 이제 선거 공조를 선거 공조를 했죠. 네. 선거 공조를 해줬는데 이게 선거 공조 안 하겠다. 네. 선거 공조 안 하고 네. 이제 우리가 낼 수 있는 대로 지역구를 많이 내줘서 네, 니들 팔다리를 부러뜨리겠다. 네, 두 번째 네, 뭐 여러 가지 얘기인데 뜬금없이 이제 탄핵 이야기를 나온 거예요. 탄핵을 막기 위해서라도 비례민주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제 5인 민주당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마포 마포 5인이 그래서 뭐 심파극 하듯이 한 마디 네. 던진 게 네,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해서라도 네. 우리가 과반까지는 안 가더라도 최대한 많은 의석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심장종 씨가 여기에 대해서 뭐 뜬금없습니다. 뭐 어떤 말인지 모르겠으나 네. 민심이 떠난다면 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네. 탄핵을 피할 수 없다. 네. 탄핵 너희들 못 막는다. 네. 이게 지금 탄핵할 상황이 됐다는 얘기인지 뭔 차이가 네. 뚝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네. 너희들 민심 다 잃고 네. 뭐 탄핵 뭐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니들이 뭐 좀 의석 몇 개 더 얻는다고 탄핵 막을 수 있냐 이런 아주 과격하고 좀 뒤끝 장렬이라니까요. 아니 심상정하고 송금 그거 똥물에 뒹굴지 말고 따로 타자고 얘기를 네. 했으니 심상정 대표도 뭐 화가 날만 하죠. 그래. 이제 보면 이제 심상정 대표 얘기는 그거예요. 심상정 씨 얘기는 수도권 122곳 수도권에서는 흔히 보면은 3% 포인트 차로 승부가 난다. 그런데 우리 정의당 후보들 쫙 나가면 최소한 5%는 다 빼가지 않겠는가. 그 얘기예요. 만약 너희들이 비례민주당 만든다면은 우리는 당선이 목적이 아니라 너의 낙선을 위해서 우리는 흔쾌히 후보를 다 낼 것이고 걔들이 최소한 한 5%씩만 진보 표를 빼가면은 너희는 다 낙선이다. 네. 이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아까 탄핵 말씀하셨잖아요. 이것도 좀 뜬금이 없는데 맥락이 잘 뭐 파악은 잘 안 돼요. 그러나 네. 협박인 것 같아. 협박이에요. 니들 뭐 과반 의석 확보해서 탄핵 막겠다 그러는데 네. 여기 그건 보면 박근혜 우리가 니들하고 같이 돌멩이 던져가지고서 추천해가지고 니들 네. 정권 잡게 해줬는데 네. 그때 자유한국당이 과반 의석이 없어서 못 막았냐? 네. 우리도 손 빼고 네. 저쪽에 가서 붙으면은 니들 과반 뭐 아니라 하더라도 이 과반은 사실 뭐 우리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탄핵이라는 것은 국회의원 300명 중에 200명이 찬동해야 되잖아요. 그때 보면 사실은 뭐 그때 국회에 계셨으니 잘 아실 겁니다. 300명 의석 중에서 그 당시에 보면은 결과적으로 보니까 234표가 나왔어요. 찬성이. 234표. 그 당시 야당 다 합쳐봐야 죽어도 보면은 200석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234석이 나온 것은 당시 보면은 새누리당 내에서 보면 이탈한 세력들이 한 60몇 석 있는 거 그렇죠. 아니냐. 그렇다면은 결국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민심인 것이지 너희들이 과반 아니라 과반 할아버지를 차지해도 국민들의 민심이 떠나면은 탄핵될 수밖에 없고 그때는 우리도 흔쾌히 문재인 탄핵에 앞장서겠다. 자, 그러니까 딴 거 없고 사실 억지는 좀 억지스러워요. 억지스럽죠. 억지스러운데 딴 소리 없고 이해찬 씨 그 밑에 보니까 사무총장 윤호중이하고 원내대표 이인영이하고 전해철이하고 다 핵심 나모인 거예요. 홍영표하고 모여서 수근수근했고 했는데 또 마침 보니까 어젠가 오늘 어제죠. 어제는 보니까 뭐 선거연합당 보면 요즘 보니까 이제 그쪽 이 진보 계열 내에서 이당 저당 만드는 비례 전문 정당 만든다 그러면서 시간이 이제 보면 26, 27이 25일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안서를 갖다가 민주당 이해찬 대표한테 보냈답니다. 아침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우리 이렇게 하니까 민주당하고 우리하고 힘 합쳐서 하자. 거기 정의당 빼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윤호중이하고 이인영이 한 얘기하고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의당 빼고 현재 보면 민생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호남 대한신당. 요거 빼고 나머지 이제 진보 세력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하고 뭐 의원들을 갖다가 뭐 적당히 배치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발끈해갖고 그야말로 뒤끝 장렬하면서 이해찬 대표가 확실하게 공개적으로 얘기해. 안 그러면 우리 가만 안 있을게요. 자, 우리 저 종편의 황태자, 네. 이제 유튜브에 이제 황태자로 이제 변신하고 있는 저 황 대표가 한번 돗자리 한번 까시죠. 자, 민주당 뭐 형태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네. 자매 정당인 네. 비례 후보 정당을 만든다 안 만든다. 45일 남았으니까 한번 돗자리 까시죠. 얘기 안 할래요. 왜? 예전에 보면 하루 이틀 뒤건 하지 말라 그랬어요. 45일 뒤는 또 했나 안 했나도 이제 45일도 필요 없죠. 25일, 26일이면 26, 27일이면 결론 나죠. 네. 그때 자매정당이라 할지 안 할지. 뭐 보름 후인데. 그래도 뭐 하루 이틀 일은 아니니까 어떻습니까? 보니까 결국 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결국 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안 그러고서요. 지금 이해찬 대표가 있습니다만은 실제 실권을 쥐고 있는 그 밑에 5명이 모여서 합의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네. 첫 번째 협박, 네. 선거 공조를 깨서 니들 저 지역구에서 네. 수도권 특히 뭐 네. 1000표 2000표로 갈리는 데서 우리가 몇 표 가져가서 너희들 죽이겠다라는 협박이 사실은 위협적이지가 않아요. 선거 공조로 해서 사실상은 네. 민주당이 우당인 네. 정의당에게 저 혜택을 많이 준 거죠. 심상정 씨가 네. 저 경기도에서 민주당이 후보 내고 하면 될 수 있나요? 창원 성산에서 뭐 후보 안 냈어요 그때 민주당에서는. 선거 공작이에요. 네. 창원 성산에서 네. 지난번 여행국시가 된 거에서 민주당이 후보 냈으면 여행국이 됐을까요? 안 되죠. 지금 이미 민주당으로서는 네. 따져 보면은 해를 끼칠 수는 있겠지만은 네. 이걸 급작스럽게 그렇게 또 후보를 만들어서 낼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선거라는 거 뭐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심상정 여영국 지역의 네. 노동운동가들을 민주당이 공천을 했어요. 네. 선거 공조를 사실상 파기하는 단계로 들어간 것이죠. 예예. 정의당이 네. 이 사람들도 좀 뭐 빠꼬미들인데, 네. 자 우리가 비례민주당을 해가지고 정의당의 존립 근거를 완전히 없애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죠. 미래한국당 나오고 비례민주당이 나오면은 네. 정의당은 지금 뭐 6석인가 있는 것도 반타작도 못하는 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심상정으로서는 정치적인 이제 이게 사망 단계에 접어들어가는데 네. 과연 심상정 씨가 네. 이거대로 그리고 너무 민주당이 다 이제 5인 촌국을 판토마임 한 것도 지금까지 와서 정의당이 우리를 자객 공천해가지고 뭐 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라는 판단이 저는 이미 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심상정 여영국 두 지역에서도 우리가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네. 판단해서 이미 공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를 물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심상정 씨가 뭐 뒤끝 장렬해가지고 첫 번째 협박을 해서 네. 수도권에서 가능한 한 많은 후보를 내서 너희들을 혼내주겠다 그러는데 네. 민주당으로서는 그런 역량도 없고 네. 그런 타이밍도 놓쳤고 네. 우리는 선거공조 파기를 위해서 심상정 너희 지역까지 공천하는 마당에 네. 선거공조 얘기하지 말라고 이제 판단을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첫 번째 협박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예. 두 번째 협박 그 탄핵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100석은 저지하기 위한 건데 네. 정의당이 빠지는 것과 민주당이 쪼개지는 건 별개 얘기거든요. 그렇죠. 심상정이 이제 어거지 이제 협박을 하기 위해서 네. 탄핵을 들고 왔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100석은 마지노선으로 죽기 살기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16석 뭐 많으면 뭐 16석에서 20석 네. 뭐 15에서 20석인데 네. 그거를 빼주고서 우리가 100석 110석을 목표로 가가지고는 네. 100석도 깨질 수가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비례민주당을 만들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미 판단 하에 그 시점에 마포에서 모여가지고 4-5명에서 심파국을 한 거죠. 이런 거죠. 뭐 정의당한테 5석 더 주느니 우리가 6석 갖는 게 낫지. 네. 뭐 긴 얘기 아니 원래 왜 병렬식은 어차피 병렬식대로 하는 것이거든. 17석에서 원래 6, 7석이 목표예요 지금. 근데 이제 보면은 연동형은 이제 포기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의 이야기인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의당한테 뭐 몇 석 주고 괜히 그 흔한 얘기를 좀 고삐 꼬여서 이리저리 다니는 것보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비례정당을 만들었을 때 더 많은 숫자를 갖다가 얻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확실한 내 위성정당 하는 것 6석 더 갖는 거 하고 정의당한테 만약에 내가 포기하고 정의당이 5석 더 갖고 그때보다 사사건건이 협조 구하는 거고 어느 길을 택하겠어요. 숫자도 이쪽이 많고 이건 내 확실한데 아들인데. 225, 75 이제 네. 연동형 비례대표가 됐을 때 보니까 언론 보도를 제가 좀 전에 들어서 봤더니 언론이 일제히 그때 네. 정의당 25석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준연동은 가기 전에 이제 75일 때 25석 최소 25석을 해서 원내교섭 단체 한다는 네. 얘기했는데 그때 심상정 씨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복잡한 걸 왜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기자들하고 국민들 개돼지는 알 필요 없다고 산식 알 필요 없다고 했는데 그 민주당의 산식이 다 정리가 끝난 거예요. 민주당 더셈 뺄셈 곱셈 나눠서 해보니까 그 선거공조 깨고 네. 그 심상정이 위협한 첫 번째 선거공조를 깨더라도 네. 이 16석을 포기할 수는 없다라는 산식이 끝났기 때문에 네. 심상정 씨가 오늘 이렇게 뒤끝 장렬하게 뭐 여러 가지로 협박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저는 뭐 저희보다 좀 한참 아래들 이야기입니다만은 흔히 이제 NL과 PD가 있잖아요. 운동권에 NL 이제 NL이 결국은 이제 주사파로 이어지고 현재 보면은 민주당 내에 일반 386 운동권들이 바로 NL입니다. 그리고 죽은 돌아가신 종북 주사파. 그렇죠. 이제 그 극단적인 놈들이 이제 그 NL 중에 종북 주사파들이 또 이제 있는 것이고, 그게 PD라는 게 흔히 이제 심상정, 노회찬. PD 계열이에요. 노동운동 계열입니다. 네. 그러니까 NL과 PD의 싸움은 사실은 우리 남북한 싸움만큼이나 힘들었던 거예요. 맨날 자기들끼리는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분파주의. 서로가 서로 욕하면서 운동권에도 NL과 PD는 죽어라고 싸웁니다. 죽어라고 싸운 거 NL과 PD인데 이번에 가만히 보니까 이번에 PD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적장자라 할 수 있는 심상정이 NL 쪽에 완벽하게 업어치기 당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뭐 선수들이 다 있잖아요. 선거되면 이제 네. 뭐 여야에 네. 이제 전략가들, 뭐 네. 전술가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머리를 맞대는 건데 민주당 계산이 다 끝났다. 끝났어요. 끝났고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이런 거 있죠. 이제 심상정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갖다가 이제 고리로 딱 거는 순간 이 양반이 더 이상 쓸 게 없구나. 왜? 자기들이 그렇다고 뭐 탄핵에 협조하겠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101석만 건지면 대통령 탄핵을 막을 수 있는데 그러면서 보면 비례민주당만 되면 탄핵된다라고 또 멀쩡하게 또 국민들 갖다 끌어들이는 거 보니까 심상정도 쓸 카드 다 쓰고 이제는 그야말로 궁지에 몰리니까 마지막 흔한 얘기로 단말마적인 비명을 지르는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